전 세계가 20년 동안 못 해낸 걸 포항이 해냈습니다. 꿈의 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을 세계 최초로 공장에서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핀, 말은 어렵죠? 여러분이 쓰시는 연필심, 그게 바로 그래핀입니다. 근데 이게 강철보다 200배 강해요. 전기는 구리보다 잘 통하고요. 열은 다이아몬드만큼 잘 옮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계 최초 양산이 우리 산업에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AI 빅테크들이 전부 이걸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찾아보다가 좀 놀랐는데요. 연필로 종이에 줄을 그으면 검은 자국이 남죠. 그게 뭐냐면 연필심이 종이에 얇게 벗겨져서 붙은 겁니다. 근데 그 자국을 계속 얇게 벗겨내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가면 더 이상 얇아질 수 없는 지점이 나옵니다. 딱 한 겹. 그게 그래핀이에요. 두께가 얼마냐면요. 0.2 나노미터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을 10만 번 쪼갠 두께예요. 그러니까 그래핀은 새로 발명한 물질이 아니에요. 원래 연필심 안에 수백만 장이 겹쳐서 들어가 있던 겁니다. 문제는 그걸 한 겹만 떼어내는 게 안 됐다는 거예요. 2004년에 처음 떼어냅니다. 어떻게 떼어냈냐면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다 뗐어요. 진짜로요.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20년이 갑니다. 테이프로 한 조각 떼는 건 되는데 공장에서 넓게 계속 똑같은 품질로 뽑아내는 게 안 됐거든요. 전 세계가 다 덤볐어요. 그리고 다 못했습니다. 그걸 포항에서 해냈습니다. 방식이 완전 다른데요. 떼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 키워버립니다. 구리판을 뜨겁게 달굽니다. 거기다 탄소가 들어간 가스를 흘려보내요. 그러면 탄소 알갱이들이 구리판 위에 내려앉으면서 스스로 육각형으로 줄을 맞춰서 붙습니다. 벌집 무늬처럼요. 한 겹으로. 이걸 화학 기상 증착이라고 부르는데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구리판 위에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걸 한 판씩 만들면 장사가 안 됩니다. 신문 인쇄하듯이 롤에서 롤로 계속 돌아가면서 뽑아져 나와야 돼요. 그게 20년 동안 안 됐던 겁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그 공장이 섰습니다. 총 420억이 들어갔어요. 땅에 55억, 건물에 100억, 장비에만 265억입니다. 생산 능력이 1년에 30만 제곱미터, 축구장 42개 넓이를 매년 찍어냅니다. 그리고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라인을 세우지 않고 계속 돌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생산 단가를 기존의 6분의 1로 낮췄다고 합니다. 준공식에 누가 왔는지 아세요?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홀딩스 관계자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올해 6월에 서울 강남에서 행사가 하나 열렸어요. 글로벌 그래핀 기술 교류회라고 국내에서 처음 열린 겁니다. 국내외 기업하고 기관이 110곳 넘게 왔습니다. 유럽 최대 연구 연합인 그래핀 플래그십도 왔고요. 그중에 이 이름이 있었습니다. 에어버스. 네, 비행기 만드는 그 에어버스요. 그날 하루에만 한국 공급 기업하고 1대1 상담이 20건 넘게 잡혔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회사도 와 있었어요. 현대 모비스입니다. 쓰기로 했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국 탄소나노산업협회하고 유럽연구협회한비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이상한 그림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갑니다. 좋은 기술이 있으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서 보여주고 사달라고 하죠. 20년 동안 그래 왔고요. 근데 이번엔 반대였습니다. 저쪽에서 왔어요. 에어버스가 그래핀을 아예 안 만져본 회사도 아닙니다. 유럽연구연합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산업 파트너로 들어가 있어요. 비행기 날개하고 헬리콥터 날개, 그리고 공기 들어가는 입구, 이렇게 세 군데에 그래핀으로 얼음 어는 걸 막는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써보고 있는 회사가 물건을 구하러 서울에 온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비행기 만드는 회사하고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왜 같은 걸 보러 왔을까요? 아까 그래핀이 세 가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전기 잘 통하고 열 잘 옮긴다. 이 셋 중에서 지금 당장 돈이 걸려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열이에요. 강한 거요? 그건 비행기 날개 같은 데 쓰는 건데 지금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개조를 못합니다. 새로 설계하는 기체부터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걸리죠. 전기 통하는 거요? 이건 반도체 안에 배선으로 넣겠다는 얘기인데 2030년대 얘기입니다. 근데 열은 달라요. 지금 물건이 팔리고 있어요. 계약이 있고 매출이 있고 공장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정부가 순서표를 써놨습니다. 지난 7월 8일이었습니다. 킨텍스에서 나노코리아 행사가 열렸는데 거기서 산업통상부가 그래핀 상용화 기술 로드맵이란 걸 공개했어요. 이걸 어디에 먼저 쓸 거냐? 순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번 방열 소재, 2번 차세대 2차 전지 전극, 3번 우주항공 차폐제, 4번 바이오 센서.
방열이 1번입니다. 열을 빼내는 거요. 연도별로도 나와 있어요. 2026년. 그러니까 올해는 열관리 문제 해결에 착수한다. 2027년에는 AI 병목 대응형 소재를 개발한다. 2028년에는 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목표도 박아놨습니다. 2030년까지 첨단 산업 핵심 방열 제품 5건 이상 확보, 상용화 실적 1,000억 원 이상. 정부가 왜 방열을 1번에 뒀는지 설명도 같이 나왔는데요. 반도체가 점점 빽빽해지고 전기차 배터리 출력이 세지고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이 늘면서 열을 제어 못하면 성능도 신뢰성도 확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소재 얘기가 아니에요. AI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번 주 뉴스가 하나 붙습니다. 지난 9일이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X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미래에는 모든 자동차에 스타링크가 탑재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수십억 대의 차량에 초고대역 폭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스타링크가 뭐냐면 하늘에 위성을 잔뜩 띄워놓고 인터넷에 쏘는 겁니다. 산속이든 바다든 어디서든 인터넷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든 자동차 안에 넣겠다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 닷새 전인 4일에 스페이스 X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AI가 나오고 사람 모양 로봇이 나오고 자동차용 로봇이 나오고 엄청난 숫자의 로봇이 나오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양이 과거보다 훨씬 커질 거라고요. 그윈 쇼렌 사장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하고 사람 모양 로봇을 콕 집어서 이게 인터넷 연결 수요를 크게 늘릴 거라고 했어요. 숫자도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 2분기 매출이 78억 달러예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2% 늘었습니다. 그중에 스타링크가 들어간 통신 부분이 42억 9천만 달러, 전체 매출의 55%입니다. 가입자는 1200만 명, 1년 만에 2배가 됐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위성 얘기도 나왔는데요. 새로 올릴 V3 위성은 한 대가 처리하는 양이 지금 위성의 10배입니다. 위성 숫자까지 늘리면 전체 처리 용량이 최대 100배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동차 지붕에 위성 안테나를 넣는다는 게 안테나만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성이랑 신호를 주고받으려면 그걸 처리하는 칩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율주행까지 하려면 카메라랑 센서가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그 자리에서 계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지붕에 작은 컴퓨터가 하나 올라가는 겁니다. 컴퓨터가 돌아가면 뭐가 나올까요? 열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컴퓨터는 뜨거워지면 고장나는 게 아닙니다. 고장나기 전에 스스로 느려집니다. 칩 안에 온도계가 들어있어요. 이게 정해진 온도를 넘어가면 칩이 알아서 속도를 줄여버립니다. 자기가 타 죽지 않으려고요.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핸드폰으로 영상 오래 찍으면 뜨끈해지면서 화면이 뚝뚝 끊기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고장난 게 아니라 스스로 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못 빼면 어떻게 되느냐? 비싼 칩을 사놓고 성능을 다 못 씁니다. 돈은 다 냈는데 절반만 쓰는 거예요. AI에 들어가는 칩은 이게 훨씬 심합니다. 엔비디아 칩 하나가 쓰는 전력이 700W가 넘어요. 전기장판 한 장이 보통 100W 정도 씁니다. 칩 하나가 전기장판 7장이에요. 그 손바닥만한 게. 그 전기가 다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 열로 나옵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나와요. 지금까지 AI 계산은 전부 데이터 센터에서 했습니다. 건물 하나가 통째로 컴퓨터인 곳이요. 거기는 열을 어떻게 뺄까요? 물을 씁니다. 배관을 깔고 냉각수를 돌려요. 아예 기름 같은 액체에 통째로 담가버리는 방식도 씁니다. 건물 전체에 공조 설비가 돌아가고요. 돈은 얼마든지 씁니다. 참고로 AI 데이터 센터 시설 투자가 작년에 7,500억 달러였는데 올해는 1조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 돈으로 1,430조 원이에요. 자, 그럼 자동차 지붕에는요? 배관이 있습니까? 냉각수통을 어디에 놔요? 공조기를 어디에 놓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지국도 똑같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그 철제 상자요. 여름에 지나가면 뜨끈뜨끈하잖아요. 거기는 팬 몇 개가 전부입니다. 물, 배관 같은 건 없어요. 로봇은 더 심합니다. 몸통 안에 배터리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난 4일에 중국 매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엔비디아가 통신 시장에 들어가려고 기지국 만드는 회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6G 기지국을 같이 개발하겠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엔비디아 판단이 이렇습니다. AI 계산 능력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와서 수많은 단말기랑 사용자한테 퍼질 거다. 그러려면 기지국이 핵심이 된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I가 데이터 센터를 나갔어요. 그런데 냉각은 못 따라 나갔습니다. 설비로 못 풀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열이 지나가는 길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소재로요. 그래핀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핀이 열을 얼마나 잘 옮기냐면요. 숫자로 5,000 정도입니다. 구리가 400 정도예요. 12배가 넘습니다. 단, 이건 순수 한 겹짜리 막 기준입니다. 실제로 다른 재료랑 섞어서 쓰면
구리의 2배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입니다. 우리는 보통 열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래핀이 진짜 잘하는 건 위가 아니라 옆입니다. 한 군데 뜨거워진 지점이 있으면 그 열을 옆으로 쫙 펴서 넓게 퍼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속 덩어리 쪽으로 돌려보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칩이 고장나는 건 전체가 뜨거워서가 아니에요. 한 지점에 열이 몰려서입니다. 그 자리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옆으로 펴주면 같은 열이 나와도 안 망가집니다. 이해가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잡으면 손가락 끝만 되죠. 근데 두꺼운 행주를 대고 잡으면 안 뜨겁습니다. 열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넓게 퍼져서 한 곳이 안 뜨거워진 겁니다. 그래핀이 하는 게 딱 이거예요. 열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몰린 열을 넓게 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붙이느냐? 칩 위에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전기를 조절하는 부품 위에도 붙이고 메모리 쌓아 올린 데에도 붙이고 빛으로 신호를 보내는 부품 위에도 붙여요. 열이 몰리는 자리마다 얇은 막을 덮어서 옆으로 흘려보내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 사례도 있어요. 두께 0.3mm짜리 그래핀 패드를 쓴 5G 엣지 장비가 있는데 부피가 30% 줄었습니다. 고장 없이 도는 시간이 10만 시간으로 나왔고요. 그래핀은 두께 방향으로 전달하는 건 좀 약한데 이걸 해결하려고 자성이랑 전기로 조각들을 수직으로 세워서 붙이는 공법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아까 그 질문의 답이 나옵니다. 비행기 만드는 회사하고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왜 같은 걸 보러 왔느냐? 둘 다 안에 컴퓨터를 넣어야 하는데 시킬 방법이 없는 물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에서 어디가 수혜를 받느냐? 그럼 AI가 밖으로 나가려면 뭐가 먼저 깔려야 할까요? 길이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지나갈 길이요. 그게 광케이블입니다. 대한광통신 1974년에 세워진 회사예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섬유 재료부터 왕선된 광케이블까지 전부 자기가 만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은 재료들 밖에서 사다가 케이블만 만듭니다. 근데 이 회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해요. 그래서 원가가 다릅니다. 올해 2월에 계약을 하나 땄는데요. 미국 빅테크 회사의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케이블입니다. 1차 물량이 378만 달러, 우리 돈으로 54억 정도예요. 근데 금액보다 중요한 게 이 케이블 종류입니다. 864심이라고 하는데 케이블 한 가닥 안에 머리카락 같은 광섬유가 864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AI 데이터 센터는 서버끼리 주고받는 데이터가 워낙 많아서 얇은 케이블로는 감당이 안 돼요. 이 제품은 일반 케이블보다 가격이 5배에서 10배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랑 직접 붙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회사가 스페이스X랑 6G 위성 그리고 원전에 들어가는 특수 광섬유의 핵심 성능 검증을 마쳤습니다. 우주에는 방사선이 있잖아요. 일반 광섬유는 방사선을 맞으면 뿌옇게 흐려져서 신호가 안 갑니다. 그걸 견디는 광섬유를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회사도 하나 인수했습니다. 미국은 정부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쓰라는 규정이 있는데 현지 법인이 있으면 그 규정에 대응이 됩니다. 이게 지금 왜 큰 무기가 되냐면요. 광케이블 시장은 중국 회사들이 값으로 밀고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정부 사업에서 중국산을 막아놓으면 값으로 붙는 싸움 자체가 사라져요. 이 회사는 그 안쪽에 자리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통신 말고 다른 쪽도 있습니다. 방산용 레이저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국산화하는 개발을 마쳤어요. 레이저 드론 같은 걸로 떨어뜨리는 무기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모듈입니다. 정리하면 이 회사는 광섬유 하나로 3군데를 보고 있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위성, 그리고 방산이요. 확인하실 건 하나입니다. 미국 빅테크 쪽 후속 물량 계약이 이어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다음 회사 얘기하기 전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채널의 대장 종목인데요. 제가 이 흐름에서 지금 제일 좋게 보고 있는 회사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아니에요. 따로 준비해놨습니다. 부산에 있는 회사인데 그래핀이 앞으로 하겠다는 그 일을 지금 구리로 해서 이미 돈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에 열 빼내는 부품을 넣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우주랑 방산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이름은 영상에서 공개하지 못해요. 왜냐? 현재 증권사 레포트에도 경제방송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해요. 이름이랑 종목 코드 그리고 특징까지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만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좀 리스크가 있을지도 같이 적어놨어요. 이거 받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있어요. 그 링크 누르고 신청하시면 종목 자료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30초면 되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라면 꼭 참여해보시고 구독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글자 적어주시고 나서
링크 누르고 나서 30초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 놓으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길을 깔았으면 그 다음은 뭘까요? 위성을 올려야죠. 로켓이 필요합니다. HVM, 원래 이름이 한국진공야금이었어요. 2024년에 이름을 바꾸고 같은 해 6월에 코스닥에 들어왔습니다. 뭘 만드는 회사냐면요, 극한을 견디는 금속을 만듭니다. 로켓 엔진 안이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몇천 도로 타면서 동시에 엄청난 압력이 걸립니다. 보통 쇠는 거기서 그냥 녹아버려요. 그래서 특수한 합금이 필요한데 이게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쇠를 녹일 때 공기 중에 있는 아주 작은 불순물 하나만 섞여 들어가도 강도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공기를 다 빼버립니다. 진공 상태에서 녹여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시 녹여서 불순물을 계속 빼냅니다. 이 회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12톤급 진공 유도용의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올해 3월에 스페이스X한테 티어 1 원자재 비행용 공급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날아가는 로켓에 들어가는 재료를 1차 공급사 자격으로 되는 겁니다. 실적도 같이 움직였어요. 1분기 매출이 232억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9% 늘었고 영업이익은 44억으로 292% 늘었습니다. 작년 7월에 충남 서산에 제2공장을 준공했는데요. 우주항공용 설비를 새로 넣었고 전체 생산 능력이 1만 3천 톤 규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반도체 쪽도 합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얇은 막을 입힐 때 쓰는 재료도 만들어요. 확인하실 건 하나입니다. 서산 2공장 가동률이 올라오는 속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로켓을 쓰려면 부품이 있어야죠. 스피어, 우주항공 공급망을 통째로 다루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특이한 게 뭐냐면요, 보통 부품 회사는 재료를 사다가 가공만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원재료부터 완성품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직접 만들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주항공 부품은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를 전부 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켓에 들어가는 볼트 하나도 이력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재료 단계부터 잡고 있는 게 큰 무기가 됩니다. 지난 6월에 계약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10일에 200억 규모, 그리고 닷새 뒤인 15일에 223억 규모입니다. 열흘도 안 되는 사이에 400억이 넘게 들어온 거예요. 이 회사는 스페이스X 1차 협력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우주항공 부품은 한 번 자격을 따면 잘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요, 로켓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를 바꾸려면 그 부품이 진짜 견디는지 다시 다 시험해야 됩니다.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값이 좀 싸다고 공급사를 갈아치우지 않습니다. 들어가기가 어려운 대신 한번 들어가면 오래 가죠. 이게 우주항공 부품 회사들의 구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스타링크 위성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처리 용량이 100배까지 간다고요. 그러려면 위성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려야 됩니다. 위성을 많이 올린다는 건 부품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확인하실 건 하나입니다. 공급 계약 공시가 계속 나오는지를 보고 계시면 돼요. 자, 오늘 얘기를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나와서 자동차하고 기지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열흘 배 설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비 대신 소재로 풀어야 하고 정부가 그 순서표 1번에 방열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은 회사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SK하이닉스가 AI용 메모리를 만들 때 열이 몰리는 자리에 열을 잘 옮기는 부품을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저항을 30% 넘게 줄였어요. 삼성전자도 비슷한 거랍니다. 칩 옆에 열이 빠져나가는 걸 새로운 길을 내서 위쪽으로 뽑아 올리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미 자기네 칩에 먼저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값을 정하는 게 얼마나 빠르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 뜨거우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확인하실 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엔비디아가 AI 기지국을 공식으로 발표하는지 지금은 중국 매체 보도 단계입니다. 둘째, 국내 통신 3사가 6G 투자 계획을 다시 꺼내는지. 셋째, 방열 부품 회사들의 신규 수주 공시. 넷째, 산업부 로드맵에 2027년 AI 병목 대응형 소재 과제가 언제 공고되는지. 이 4개만 챙겨보셔도 이 돈의 흐름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는 이 판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반대편 자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을 옮기는 쪽 말고 열이 나는 걸 아예 줄여버리는 쪽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